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채널이 한 번 더 복파되는 바람에, 라이브를 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24시간이 지나가야 방송을 켤 수 있다는데, 지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녹화된 걸로 하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 세 경기가 너무 다 재밌어가지고, 어찌됐든 하나씩 하나씩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제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 백승호 선수 이적을 가지고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수원과 전북 경기를 먼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총평을 드리자면 전북이 3대1로 승리는 거뒀지만 전북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큼 쉬운 경기는 아니었고, 또 수원이 거의 막판에서야 한 골 따라붙는 경기긴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수원이 아주 못한 경기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승패가 갈린 건 분명히 이 전북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좋은 팀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전북 팬들이 이번 세 골에 굉장히 들뜨셨겠지만, 이거는 조금 운인도 좀 따랐던 것 같은데 분명히 희망이 있었고, 수원 팬들께서는 지금 2연패 흐름이라 좋지 않긴 하지만 어찌됐든 수원은 팀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아직도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총평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전반전부터 좀 총평을 드릴게요. 총평이 아니죠, 평가를 드릴 건데, 일단 전북이랑 그 수원의 전반은 개인적으로는 반반 정도 봤던 것 같아요. 반반에 가까웠던 것 같고, 수원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흐름이 더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북은 세트피스에서 최보경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코너킥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보경은 놓치지 않았고, 수원 선수들은 놓쳤다는 게 좀 큰 차이가 있었겠죠. 그 차이에서 한 골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전북이 굉장히 쉽게 경기를 풀어갔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 쪽부터 평가를 드릴게요. 전북 쪽은 사실은 전반전에는 매번 지금 이번 시즌 내내 계속 그렇지만 전반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살이는 느낌? 이제 골 넣으러 가자 이런 느낌은 아니라, 일단 45분을 안정적으로 보면서 상대랑 힘싸움을 벌이면서 밸런스가 상대편이 깨지면 우리가 혹은 세트피스를 이용해서 골을 넣겠지만, 무리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달려들다가 실점하진 않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전반전이었고요. 사실은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구스타보의 활용법이 좀 늘 아쉽습니다. 사실 투톱으로 나오면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조금 어떻게 보면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구스타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롱볼을 혼자 따내는 정도의 그 움직임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수원이 조금 더 흐름을 잡았을 때 골이 들어갔더라면 전북한테 좀 유리한 경기를 끌어갈 수 있는 전반전이었는데, 수원이 몇 차례 찬스가 있었음에도 마무리를 이제 제대로 확실히 짓지 못한 상황이었고, 전북은 거기서 그냥 딱 끊어버리니까 한 골 차이가 벌어진 게 좀 컸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전반은 그렇게까지 크게, 전북 쪽에서는 크게 리뷰해드릴 장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음에 후반전의 경기 운영이 좀 상당히 재밌었고 또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경기는 다 좋아하지만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그 두 번째 골 장면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지금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 이 왼쪽 부분은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 오른편에 있는 여기 이 동선이거든요. 이 동선만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만 가려면, 그러니까 이 축구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골은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 게, 이게 앞으로만 가면 상대도 다 알아서 이걸 대비를 해요. 그 패스가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면은 계속 이렇게 앞으로만 보내면 이거 어떻게든 끊어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앞으로 전진 패스가 여기 지금 그려진 것처럼 전진 패스가 들어갔다 옆으로 가는 순간 이 어떤 우리가 수비를 잡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여기 또 뒤로 가는 순간도 일단 수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전진이 되면 이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앞으로 전진하려면 횡패스나 백패스를 적절히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있는 백패스거나 아니면 템포를 살려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이 지금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이 화살표라고 해야 될까요? 줄이 이제 제가 이 중계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려놓은 전북의 두 번째 골 장면입니다. 사실은
공의 흐름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중요 위치가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보이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여기, 여기 이 세 군데예요. 자, 이거 이제 어떤 장면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거 역습 장면, 사실 역습 장면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스피드 살린 역습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100점 평가는 못 주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감독이었으면 좀 더 빠른 공격을 원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찌됐든 한 번 수원이 바짝 따라붙으면서 역습 속도를 잘 죽여놓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도 완벽한 두 번째 골이 일류첸코 헤딩골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경기 공 전개 흐름이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서 일류첸코한테, 잠시만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는 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일류첸코가 이제 여기서 패스를 줍니다. 여기서 받아주는 선수가 김보경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미 수원 선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이 이제 앞으로 나가기는 없는,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쪽 뛰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황이니까 왼쪽에 있는 바로우한테 내줍니다. 그러니까 수원은 이쯤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이미 다 수비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백패스가 나오죠. 여기서 이승기가 잡습니다. 이승기가 잡은 것까지는 아마 수원 선수들은 이게 우리가 일단 수비 역습은 속도를 죽였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북에 이 뭔가가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빨간 점 세 군데에서 다 움직인 게 누구냐면 김보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보경을 설명하면 최근에 이제 전북의 공격의 어떤 이 장점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승기한테 공을 받는 선수가 김보경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상당히 역습하고 들어가고 있다가 일로 들어오면 벌써 수비 라인 여기 잡혀 있을 테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이고 또 이렇게 되네. 아이고. 자, 여기서 김보경이 공을 잡았을 때 수원 수비가 여기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때 김보경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쪽에 수비가 몰리는 걸 아니까 뒤쪽에 따라 들어오는 최영준한테 원터치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걸 원터치로. 그 다음에 최영준은 이걸 또 어렵지 않게 이용한테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쪽 바로 쪽까지 갔던 그 공 흐름이 반대로 전환이 되면서 수원 수비수들이 이쪽에 배치되어 있던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방향 전환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그죠? 공이 이렇게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축구 선수들도 뭐 다 사람인데 시선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용 선수 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서 또 잡아주는 선수가 누구냐면 김보경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방향이, 자, 이쪽을 기준으로 한 번 일로 갔다가 한 번 일로 갔다가 다시 방향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김보경 쪽으로 패스가 들어갈 때 이 이용 앞에 있던 이기재 선수가 이용을 놓칩니다. 이용이 이렇게 돌아 뛰는데, 그러면서 이쪽 중앙에 수비수가 3명이 있었는데 김보경을 거쳐서 2대1이 들어가고, 이미 여기서 처음 패스를 내줬던 일류첸코는 이 공이 돌고 있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페널티 박스 쪽으로 이동을 했겠죠. 여기서 이용 크로스가 올라오고 헤딩이 마무리됩니다. 자, 요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어떤 공격 전개냐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잘하는 축구에서는 흔히 나오는 공격 전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지까지 전북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 공격 전개가 잘 안 풀릴 때일수록, 혹은 본인들이 이제 뭔가 좀 골을 넣어야 될수록 선이 굵은 축구를 많이 펼쳤고, 특히나 이 작년에는 김보경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대신에 돋보인 게 쿠니모토였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선수들을 생각해보면 로페즈나 문선민, 김신욱을 제외하면, 김신욱은 이제 앞에 머리를 따주는 선수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쿠니모토, 문선민, 로페즈의 다 공통점은 1대1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1대1에서 뭔가 뚫어주지 않으면 전북은 공격이 안 풀리는 팀이었습니다, 사실. 구스타보나 김신욱처럼 높이로 뭔가 누구 한 명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대1의 우위를 살려서 사실 여지까지 이제 좋은 성적을 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보경 선수가 연결해주는 그 장면들을 보시면 한 번도 김보경이 굳이 이 선수를 제치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잡고 편안하게 내주고, 여기서도 자꾸 편하게 내주고, 여기서 자꾸 편하게 내주는데 공 흐름이 굉장히 부드럽게 갑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받아주는 선수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이승기한테 들어올 때 최영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기서 이용이 일로 들어가줬기 때문에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가능한 거고, 이거는 결국에 뭐냐, 김보경을 살리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 움직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게 이제 수원이 전반전처럼 바짝 내려섰을 때 과연 이렇게 지금 유기적인 패스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역습 중이니까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사실 맞는 말인데, 그렇다 그래서 전북이 예전에 이렇게 뭔가 유기적인 공격을 보여줬느냐, 저는 이제 사실 전임 감독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 감독님 체제에서는 이런 게 거의 안 나왔다는 거죠. 사실 누구 개인기로 막 달려 들어가고 막 빠르게 쳐가지고만 들어가는 거였지, 이렇게 여러 선수가 관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이제 화공이라고 하는 화끈한 공격, 그거의 어떤 영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매번 설명드리지만 조금 더 유기적인 공격이 전북에서는 조금 더 살아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골은 사실은 별 장면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골은 이제 그 바로우 선수가, 그러니까 좋은 장면이었죠. 좋은 장면이라는 의미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북이 과연 이번 시즌 내내 엄청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때 그렇게 특별한 장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전방 압박에 성공하고 거기서 이제 슛카운터를 치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이미 두 골이 벌어진 상황이었고 공격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수원이 굉장히 앞으로 무게를 옮겨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벌어진 득점이었기 때문에 잘했지만, 다음 경기에서 또 이런 방식으로 또 골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유기적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를 봐야 다음 경기에서 또 전북이 선제골을 넣고 추가골을 넣으면서 쉽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북을 상대한 팀들은 대체로 내려서고 촘촘한 수비를 펼치기 때문에 좀 유기적인 공격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 번째 골은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고 잘했지만, 이게 지금 전북의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해답은 아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좀 홈팀을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졌기 때문에 전북부터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수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원은 이번 경기 저는 굉장히 능수능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배치가 잘못되어 있는데, 일단 3-5-2에 가깝죠. 이번 시즌 내내 3-5-2에 가까운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사실은 수비할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뛰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죠. 여기 이제 여기 거의 한 이 최전방에 2명 혹은 이제 이쪽까지 측면까지 내려와서 제리치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뭐 9명에서 8명까지 수비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다가 치고 나가는 건데, 공을 한 명 잡아주고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따라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비슷해지니까 이제 어디선가 공간이 난다. 이게 지금 수원의 이 전체적인 콘셉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선수비 후역습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제 생각이지만 여지까지 이런 어떤 속도를 내는 거에서 단점이 있었던 수원이 최근 이번 시즌은 속도 내는 거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런 말은 분명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어떤 보완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원이 과연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것만큼을 가지고 잘할 수가 있느냐, 성적을 낼 수가 있느냐에 대한 좀 질문입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강영목하고 제리치 선수가 이제 전반에 아마 투톱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김건희, 정상빈에 비해서 전방 압박 강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 유지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안 돼요. 이게 앞에서 많이 이 선수들을 괴롭혀줘야, 더 많이 괴롭혀줘야 여기서 나오는 패스가,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더 부정확하고, 이걸 끊어냈을 때 역습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이 제리치라는 선수가 이 수비 압박하는데 적합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좀 아무래도 좀 크고 느리다 보니까, 많이 뛰는 선수도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좀 드러났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전에 이제 전북이 좀 골을 넣고 다소 이제 밀리는 형국, 혹은 이제 수원이 좀 풀어가야 되는 형국인데, 여기서는 제가 장단점을 다 같이 봤어요. 장점이라고 하는 건 수원이 이 선수 배치가 상당히 유연했다는 거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 3백이라는 게 이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감독님들 자체가 좀 수비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5백, 막 공격적 3백, 공격적 3백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5백이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선수들이나 여기 있는 선수들의 위치를 좀 유기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제 김태환이 잘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민우가 일루 김민우 맞나요? 이쪽이? 고승범이 이쪽을 자꾸 움직인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최철순 선수가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김태환이 올라와서 여기를 이제 수적 우세를 맞추면서 이쪽을 허물고 그러면 이쪽을 뭐 따라가야 되지 않냐. 왼쪽 이 윙포워드가. 그럼 이제 이쪽이 올라오면서 뭔가 해결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를 장호익과 박대원이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위치를 보시면 상당히 깊은 위치까지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맞는 게 구스타보만 한 명 있다 그러면 굳이 여기 3명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김태현이 아무리 올라갔다 그래도 공격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숫자 싸움을 맞춰놓으면 어찌됐든 누군가가 이제 여기서라도 받아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위치 변화가 상당히 좀 유기적이었기 때문에 수원이 앞으로도 이게 좀 내려놓고 상대가 조금 이제 수비적으로 하는 팀을 만나더라도 공격 전개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숫자 싸움을 좀 영리하게 하고 있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 좀 좋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그거였습니다. 이기재랑 김민우, 고승범, 김태한 이렇게 2선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뭔가 움직여주는 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후반 초반에도 두 번째 골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수원이 괜찮은 느낌? 뭔가 잘 풀어가는 느낌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양쪽 사이드에서는 뭔가 벌어져요, 일이. 그죠? 김태환하고 이기재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뭔가 거기서 이제 페널티킥도 얻어냈고 뭔가 공격 때마다 크로스도 올라오고 뭐가 많이 벌어지는데 이 중앙으로 이쪽에서 연결되는 그 과정들이 투박해요. 그러니까 제리치 머리를 보고 단순하게 넘겨주는데 이게 물론 10번 올려주면 한 번만 실수해서 제리치가 한 골 넣으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가 크로스 자체가 좀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낮은 크로스를 섞어 쓰든 혹은 높은 크로스의 정확도를 높이든 아니면 이 선수들이 이쪽에 있는 선수들하고 같이 움직여가지고 뭔가 만들어 가든 그런 게 필요한데 측면은 허무는데 그리고 이제 배치가 제가 이쪽을 유기적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재랑 김태환이 굉장히 넓게 서요. 이런 식으로 선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되게 좀 안정적으로 괜찮아 보이죠? 뭔가 커버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이 좀 여기를 견제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번 경기에 많이 나왔던 게 이기재가 크로스 올리면 반대편에 있는 김태환이 들어오면서 공 잡는 장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그런데 수비를 실제로 하다 보면 대체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쪽은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김태환 쪽은 버리게 돼 있는 게 아니 여기서 공이 여기서 돌면 이쪽까지 오는데 한 세월이에요. 롱킥으로 단번에 넘기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버리고 이쪽 간격 좁히는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양쪽에서 휘두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좌우로 넓게 쓰고 그건 좋은데 여기서 크로스만 올리는 걸로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수원은 이기는 경기들 보면 거의 무실점한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죠. 무실점한 경기들에서는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막 포항처럼 막 역습 쭉쭉 해가지고 한 골씩 한 골씩 뽑아내는 건 너무 좋은데 지금 이제 이 지공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해답은 없다. 그게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포석이나 뒤에 빌드업해서 공 나오는 거는 괜찮다. 특히나 이쪽 윙백 올려붙이고 이쪽 3백을 위치를 유기적으로 하면서 뭔가 변화 주는 건 좋다. 하지만 골을 날려면 역시나 이 안에서 이 부분에서 뭔가 골이 날 때는 하나 잘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지금 수원의 과제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수비는 그 단단했다고 봐요. 저는 역습에서 두 골 더 먹은 거는 사실은 홈에서 질 수 없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자존심 싸움도 붙었고 라는 걸 생각해보면 0대1로 지는 것보다 그냥 1대3으로 지는 걸 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홈에서는 승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이번 경기에서 0대1로 진 것보다 1대3으로 진 게 이득입니다. 매번 말하지만 K리그에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원이 이번 경기 그렇게 못하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저는 2연패 중이지만 조금만 분위기만 잘 추스르면 수원도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북은 아직도 조금 꾸역승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요. 사실 전반전부터 압도하는 경기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전북이라는 팀은 그런 팀이다. 개개인 능력이 좋고 찬스가 왔을 때 마무리해주는 팀이고 어떻게든 이기는 팀. 그렇기 때문에 전북 팬들은 오늘 나왔던 아까 보여드렸던 일주셴코 득점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팀이 이렇게 멋진 공격 전개도 보여줄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전북이 또 선두를 질주하게 됐네요. 울산도 승리를 하면서 따라붙게 됐고, 네, 여전히 K리그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다음 경기들 리뷰는 이어서 안 하고 네, 파일을 끊어가지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구독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 소문도 좀 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